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용실의 성패고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8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가이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흉신, 사길신 나눴고 그걸 가지고 선자와 불선자를 나눴고 선자는 순용을 하고 불선자는 역용을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체와 용을 나눠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가 8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성과 패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과 패를 찾아내는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에서는 다른 글자들이 여기에 섞일 때 어떻게 성이 패가 되고 패가 성이 되는지 그거를 또한 이 변화를 다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 첫 번째가 부흥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다른 글자들이 또 어떻게 섞일 때 운에서 글자가 다시 와서 섞일 때 이게 어떻게 성이 됐다 패가 되고 다시 또 성이 되고 이런 변화의 깊숙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쭉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 사주 자체가 성이냐 패냐 이걸 찾아내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보시면은 결국 이걸 찾아내는 것은 가이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이드가 사선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선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길신을 가지고부터 시작을 하죠. 길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길신이 아시다시피 재, 관, 인, 식 이게 사길신이고 이거는 사선자는 순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순용을 해야 된다.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보태주거나 상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보호하거나 간접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커다란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선자는 사흉신으로서 이루어졌는데 흉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이제 살상겁인이고 상 법인이고 얘는 역용을 해야 된다. 역용을 해야 된다. 역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복을 해야 된다. 극을 한다는 거예요. 극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제복을 해야 되고 기운을 빼줘야 된다. 그걸 이제 화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화는 이제 기운을 빼는 거. 설기 이렇게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성과 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과 패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일간이 있고 격국은 월지를 가지고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선자냐 사불선자냐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 대비해서 얘가 선자냐 불선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순용하냐 역용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의 글자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것과 이 관계가 순의 관계냐 역의 관계냐 역용의 관계냐 순용의 관계냐 이런 배합이 마땅하게 되면은 규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 패도 우선은 이 격국과 나오는 다른 글자 하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성이 되느냐 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변화로서 구음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게 있는데 다른 글자가 하나가 이렇게 더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을 생각을 할 때도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8장에서 체와 용을 나눠서 어디가 체고 어디가 용인지 체와 용을 구분해서 따라가야 된다. 어디가 체고 어디가 용인지를 분별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 글자가 섞이게 되면은 그래서 길을 잃어먹기가 딱 쉽다 이거죠. 체와 용을 분별해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가 있더라도 어떤 게 체고 어떤 게 용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정리하기 앞서서 항상 기억을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셔야 할 부분들은 도형이 하나가 있죠.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있는 게 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한 거고 내가 생해주는 것은 식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식이 생해주는 것은 재죠. 재가 있고 재가 생해주는 것은 관입니다. 그리고 관이 생해주는 것은 인이죠. 이런 것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식 안에는 식신과 상관이 있고 재가 있고 여기는 관과 살이 같이 있고 여기는 인수가 있고 여기는 겁재도 있고 인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항상 계산을 해줘야만 이게 역용인지 순용인지 뭐가 보호가 되고 뭐가 제복이 되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 했던 게 첫 번째 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관은 사선자에 속하죠. 사선자에 속하니까 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순용은 상생과 그 다음에 보호예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상생은 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뭐가 힘을 실어줘요? 재가 상생을 해주는 겁니다. 재를 가지고 상생을 해주는 거고 관을 보호해주는 것은 우선 관을 깨뜨리는 것을 찾아야 되죠. 관을 깨는 것은 이 식신, 상관 쪽이 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관을 깨뜨리는 얘네들을 극제할 수 있는 것이 관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수, 나의 앞에 내가 힘을 좀 써서 도와주게 되면은 이 내가 도와주는 애가 나를 간접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보호를 하는 애는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이고 이걸 가지고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래서 전체 이제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 관이 뭘 만나냐면은 재인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재나 또는 인수를 만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간이 여기에 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이 격국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재가 오거나 꼭 재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회지를 해가지고 재가 올라와도 돼요. 투관을 하거나 회지를 하는 게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재를 만나거나 또는 관이 이렇게 인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관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귀격이 된다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격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이라는 용신이 귀격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 일간이 예를 들자면은 병이다. 그럼 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관은 정관을 가리키니 뭐가 되죠? 자수가 되죠. 자수? 그죠? 자의 주인 기운이 개수잖아요. 개수. 개수는 이 개수가 병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성으로. 그럼 개수의 자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개수니까 일단 자가 왔을 때 이것을 관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가 오게 되면 재는 뭐가 오게 되면 여기가 관격이 되겠습니까? 재는 이거에 얘가 극하는 게 뭡니까? 경금이 오거나 또는 신금이 오거나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러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해서 격이 되고 또는 인수로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인수로 갑이 오거나 이를 생해주는 갑이 오거나 또 을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격이 성격이 된다고요. 관격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관이 재나 인을 만나면 성격이 된다 했고 조건을 뭘 달았냐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조건을 뭘 달았냐면은 없어야 된다. 어떤 게 없어야 되냐면은 자, 형, 충, 하, 해, 형충파해 이런 것 다 뭡니까? 지지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지지에서 깨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 왔는데 자 옆에 충을 하는 게 뭐예요? 자를 충을 하는 게 오가 충을 합니다. 오. 이렇게 오가 오거나 또는 이걸 형을 하는 게 뭐 있어요? 자를 형을 하는 게 묘가 형을 합니다. 묘가 오거나 이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이거 자체를 형이나 충을 하기 때문에 격이 깨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게 없고 이 재나 인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성격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관은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관은 기본적으로 관은 보호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상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만 그래, 관만. 특히나 이게 이제 폐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성격이 되는 거고 폐격은 뭐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관이 어떤 것을 만나냐면은 상관의 극을 만나면은 관봉상극 상관이 극을 하게 되면은 깨진다. 이 상관 자체가 흉신은 별로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흉신은 아닌데 오로지 관을 깨기 때문에 상관이 흉신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상관. 그래서 관이 상관을 만나면 격은 깨진다.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이 보호되지 않고 상관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 상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도 없어요. 인수도 없고 이렇게 관이 나왔는데 상관이 병으로 보면 상관이 뭐죠? 기토죠, 기토. 기토가 상관이죠. 상관은 화가 토를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기토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가 와 있고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격은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 또 두 번째 깨지는 조건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형이나 충이 오면은 깨진다. 다른 건 놔두고 형과 충이 와서 이 아래쪽을 상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면 격은 바로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폐격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봉재인 또는 관봉상극 이것만 가지고도 내부적으로는 한번 머릿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관이 어떨 때 성격이 되고 어떨 때 폐격이 되느냐, 그 가이드는 이 순용과 역용으로부터 얻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부분을 일부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에 대해서 했죠. 재. 재는 우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재를 상생하는 것은 여기에는 식신이라고 했어요. 식신이 상생한다 이렇게 돼요. 식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식신만 재를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관도 관계없습니다. 식신이나 상관이 재에다가 힘을 보태주면은 이거는 성격이 순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관을 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재가 관을 생해서 관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관이 토재 이렇게 한 겁니다. 관이 재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관이 나왔는데 식신이 나왔으면 상관이 괜찮다고 했는데 야, 관이 나오면은 그러면 살은 어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살은 어떨까? 근데 나중에 하면 알게 되겠지만은 이 재하고 살이 붙으면 어떤 경우에든 결론이 깨집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살을 가지고 재를 보호는 되지만은 살 자체가 재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쳐요? 나를 쳐요. 나를. 살 자체가 얘가 살이 있죠. 살은 재를 보호는 할 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여기로부터 보호를 해서 이 재를 깨는 것은 여기거든요. 내가 너무 힘이 세지면은 재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는 게 이쪽인데 살을 가지고는 재로부터 힘을 얻어서 보호를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깨뜨리는 역할을 아주 힘있게 하게 돼요.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격이 순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살 가지고는 재를 보호해서 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런 가이드라인 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왕, 재가 힘이 있어가지고 생관하면 된다. 재왕 생관에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게 그 글자로 해서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뜻은 관이 재를 보호해주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를 중심으로 해서 관이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분을 사용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은 재가 재봉 식생이다. 식신이 생해주면 된다. 이거는 이 첫 번째 상생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생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신이 와가지고 재에다 힘을 실어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은 인수예요. 내 힘을 빼는 것들은 식신, 재, 관이 전부 다 나한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격을 이룰 때 이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나의 힘이 충분한가를 보라고 했죠. 특히나 이 설신, 식신이나 상관으로 인해서 두 개가 짝이 지어지는 경우, 이렇게 짝이 지어지거나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격을 이룰 때는 내 힘이 충분한가를 항상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봉 식생은 이거하고 격을 이루잖아요. 그럴 때는 조건으로서 뭐가 있으냐면은 신이 강해야 된다. 신강. 예를 들자면은 비견이라도 하나 있어서 비견이라도 하나 있어서 신이 강해야 된다는 조건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재도 나오고 식신도 나와서 격국이 성립이 됐는데 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격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썼고 이렇는데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재를 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얘하고 짝지어서도 격이 이루어지고 얘하고 짝지어서도 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얘하고 짝지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간에는 극관계가 있잖아요. 재가 인을 극하는 극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이 세졌을 때 이용하는 거예요. 재가 세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재가 세진다는 얘기는 내가 약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수가 힘을 보태줘서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되겠고 나중에 인수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인수가 너무 강해지면 재가 인수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내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들 간에 약간의 조절하는 관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격으로서 제격인데 투인 인수가 나와가지고 격을 이룬다. 이때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위치가 적당히 해야 된다. 여기는 타첩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치가 적당해가지고 서로 상극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나왔을 때 여기 일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재가 나오겠죠. 재가 이렇게 지지에만 있으면 문제될 건 없는데 얘가 여기 투였어요. 이렇게 뭐 재가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재가 이렇게 왔을 때 인수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인수가 이렇게 오던가 아니면 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던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극을 바로 해서 재가 인을 깨뜨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조건으로 단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좋은 건데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면은 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팩격으로 되는 경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팩격은 뭐냐면은 그 격국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하고 그 적당하게 컨트롤을 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상극과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깨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복을 당하는 거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깨질 때는 그 격국은 깨집니다. 근데 제복을 당한 것은 어떤 케이스는 적당한 제복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워졌구나. 그 사불선자 같은 것은 제복을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깨뜨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 격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일단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획격으로서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재가 약해. 재가 약한데 내 힘이 세 너무. 비중이라고 해서 이 비라는 것은 나 또는 나와 내 겁재, 비견, 겁재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는 내 뿌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세. 근데 쟤는 약해. 이러면 쟤는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는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 쟤가 투했어. 쟤가 투했는데 제가 지금 올라온 상황 제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제가 투한 게 아니라 제가 올라온 상황에서 칠살이 나온 경우 칠살이 나온 경우는 격은 깨진다. 그러니까 재하고 살하고 붙어있으면 반드시 격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 자체가 흉신인데 거기다가 재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재격에서 파격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다. 재 자체가 깨지거나 또는 재가 살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깨진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인수격을 한번 볼게요.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수격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의 상생은 상생으로 나와서 여기 특별하게 같이 써줬네요. 관 또는 살, 관살 모두가 상생을 해도 좋다 그랬어요. 관도 좋고 살도 좋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관이 생을 해주는 것은 뭐 당연한데, 야, 살이 나와가지고 생을 해주면 될까? 살 같은 형신이라도 쓰임이 있으면은, 인수가 내가 지금 약한 상황이야.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고, 그때 살이 나와서 힘을 보태주면은 격이 승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 자체에 힘을 빼주잖아요. 약간의 제복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수를 보호하는 것은 인이 깨지는 것은 재로부터 깨지는 거예요. 재가 깨는 거예요. 재를 극제하는 것은 나죠. 이것을 표현한 게 이거는 이제 겁제, 대표적인 애가 겁제죠. 근데 이제 겁제뿐만 아니라 내가 강하게 되면은 인수를 보호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격국 성패를 나눌 때 이 나와 같은 이런 동일한 기운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성격이다 패격이다를 구분을 안 해요. 성격이 이걸 직접적으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격이 이루어졌을 때를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얘는 나중에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조건으로. 뭐가 있으냐면은 첫 번째 나왔던 게 인경.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인이 약한데 살을 만났다. 인경, 봉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이 약한데 살을 만났어. 그러면 살의 쓰임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인수가 약하니까 살이 인수를 도와줘요. 이럴 때 성격이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이 앞에 나온 게 되게 이제 격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을 이루는 이건 나중에 하면 상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데 이 관계없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살인 상생이라고도 해요. 이걸 살인 상생은 살이 앞에 나왔으니까 살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살격이 아니고 인수격인데 살이 와가지고 도와줄 때 이걸 그냥 통칭 살인 상생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격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관인쌍전이라고 했어요. 쌍전. 관인쌍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격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관격이 아니고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인데 관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통칭으로 관인쌍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포맷으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수가 관을 용한다. 인수 용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은 인수격인데 관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데 살의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수가 약할 때 도와주는 용도밖에 없어요. 살 자체는 쓰임이. 그런데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약하면은 인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인수가 강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게 관입니다. 관 자체가 길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은 인수가 약할 때만 쓰이지만은 이 관은 인수가 약하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밀하게 따져가 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관인, 얘는 반드시 상생이라는 뜻이 나왔지만 얘는 관인이 모두가 온전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과 인수가, 나와 인수가 모두가 양왕이라고 했어요. 양왕. 모두가 힘이 세.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겠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용해서 식신이 나와갖고 설기를 한다. 인수도 세고 나도 세서 지금 배가 불러있는 상태. 그래서 식신이 나가도 기를 쫙 빼줘. 마치 그 막혔던 게 이게 빠지듯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수를 볼 때는 역시 쟤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많을 때 쟤를 만나면은 인다 공제. 인수가 굉장히 많을 때 제어가 돼야 되죠. 제어해서 쟤를 만나면 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수를 제어할 때 조금만 제어를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투하고, 뭐 투해야지 격국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제가 투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반드시 약해야 된다. 뿌리가 약해야 된다는 뜻은 조금만 극제를 해라. 많이 극제를 하지 말고 인수를 깨뜨리면 안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격을 조금 더 살펴볼 때도 인수와 제로 격을 이루는데 제가 세진다 이러면 격은 깨지는 걸로 보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격 관련된 포맷이고, 그 다음에 패격에 대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걸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세요. 패격. 첫 번째가 인수가 약한데, 인경인데 뭘 만났냐면은 재를 만났다. 인경공. 인수가 약한데 재를 만나면은 극상이 돼서 깨집니다. 이거는 승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패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도 강하고 신강하고, 그 다음에 인이 중한데 나도 강하고 인이 중한데, 이러면 기운을 빼는 게 와야 되는데 뭐가 왔느냐면은 살이 떴네. 살이 떴네. 이러면 살의 쓰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인수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뺄 필요도 없고, 인수 자체도 강해. 근데 살이 떴어. 그러면 살은 쓰임이 없잖아요. 살은 여기서 오로지 쓰이는 것은 인수를 도와주기 위해 써야 되는데, 인수가 도울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해. 그러면 살 자체의 흉신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살에 쓰임이 없고 흉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격은 깨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용어 마저 하고 할까요? 자, 인수 했으니까 마저 식신까지 하고 용어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신은 자, 상생을 해주는 게 나죠. 그래서 상생을 해주는 게 나죠. 그래서 신왕,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신왕해가지고 신왕해서 상생을 하는 것이 순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은 식을 보호하는 것은 뭐가 보호합니까? 재가 보호를 합니다. 뭐로부터? 식을 깨뜨리는 것은 뭡니까? 인수죠.
그래서 제가 인수를 컨트롤하면서 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앞에 있는 애가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격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시면은 식신생제. 그러니까 이 자기 거는 격을 성격시키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여기는 이제 생제라고 표현이 됐지만 식신생제라고 표현이 됐지만 결국은 제가 식신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저게 뭐냐면은 식신이 길신이 된 가장 큰 이유, 살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 본연의 저기가 나오는 겁니다. 식신이 대사를 할 때 식신이 있는데 살이 나왔어. 식신이 있는데 살이 나왔네? 그럼 식신에 자기의 뜻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살을 제어하면서. 이러면 격국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있네. 뭔 조건? 무죄. 제가 나오면 안 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식신이 살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신의 기운을 제가 빼서 제가 다시 살에다가 기운을 실어주죠. 살의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식신의 입장에서 살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제가 나왔다 그러면 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 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식신하고 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하면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간이 너무 약할 땐 지금 여기에는 언급을 하는데 나중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깨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극하는 것과 극을 한다는 것은 살이 극을 하죠. 나를. 그 다음에 극설. 나에게 힘을 빼는 건 식신이 빼죠. 이게 겹쳐져 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약하게 해서 격을 깨뜨리는 것을 이 극설교과라고 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럴 때 주로 쓰이는 것은 식신 또는 상관, 그 다음에 대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할 때는 극이 완전히 깨진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버리다는 거죠.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기식취살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조건으로 인이라고 했어요. 인수가 떴을 때 이거는 격국이 그냥 애워두세요. 이게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식신과 살로 격을 이루고 있어요. 살로 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인수가 떴네. 그럼 인수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인데 살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나오면 깨졌죠. 제가 얘한테 힘을 빼서 실어주는 깨져. 그럼 인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인수가 나오면 결국은 식신을 제어하죠. 얘를 어쩌면 보호하는 느낌이 있죠. 얘를 보호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보호를 할지 얘의 살의 힘을 뺄지 그거는 몰라요. 이런 어중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자, 식신이 살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 뜨면은 얘를 극제해서 얘의 힘을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신격이 안 되고 살격으로 바뀐다 그 뜻입니다. 살격으로 바뀌면서 식신에 약간의 제복이 있고 인수를 가지고 힘을 빼주는 상황. 이래서 격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옛날부터 기식취살이라고 해요. 기식취살. 이건 식신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격으로 바뀌어. 사람 자체가 식신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본인들이 파악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는 뭐냐? 핵심이 되는 글자는 뭐다? 기식 취사를 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예죠, 예. 그래서 인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식 취사할 때 제일 중요한 글자는 식신격이 살격으로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인수입니다. 인수가 중요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식신에 대해서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패격을 보는 것은 패격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뭘 만나는 걸 싫어하냐면 식신 자체의 살을 만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확한 편인인데 편인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효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신봉효. 그러니까 효신의 효인은 식신을 만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식신봉효 그렇게 되면 격이 깨집니다. 그거는 식신 자체가 아주 약할 때만 이게 깨지느냐? 그렇진 않고 그냥 효신이 나와서 식신을 극제하면 깨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신이 생재하는데 식신이 힘께서 재를 생하고 있는데 로살한 경우에 노출됐다, 나왔다는 뜻이죠. 살. 그러니까 재와 살이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겠죠. 식신의 기운을 빼서 재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식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살이 떴네. 그러면은 역시 아까 식신이 살을 가지고 격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재가 끼어들어서 격이 깨지듯이 똑같이 식신이 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살이 떴어. 그러면 살한테 힘이 이렇게 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극제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식신 생제를 하고 있는데 살이 뜨면은 격 자체가 깨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손자에 대해서 보셨는데 불선자로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 선생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수 선생 강의 들어보면은 자 기라고 하는 부분과 기라고 하는 부분과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하고 강할 때는 구분을 해야 된다. 용어 자체가 기가 강할 때는 왕이라고 하는 걸 쓰고 기가 강하지 않을 때는 쇠라고 하는 것을 써야 한다. 왕과 쇠로 표현을 해야 되고 힘이 강하냐 약하냐는 그냥 이거는 강, 약 이런 걸로 써야 된다. 이렇게 분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어떤 공부를 해 나갈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맞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막 섞여가지고 이 책에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분별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는 거죠. 우리 이제 책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 글자를 쓰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중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도 있죠. 그 다음에 신도 있고 천도 있어요. 뭐 이런 다양한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분별을 해서 쓰자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갑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갑이 지지 글자의 인이나 해나 묘나 이런 데서 갑은 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여기는 록에 해당이 되고 얘는 생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왕에 해당이 되는데 지지가 그러니까 갑이 이런 글자를 만나면은 왕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천간을 가지고 지지 한 글자에 왕하냐 쇠하냐 라고 할 때 이 세 글자만 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쇠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배웠었어.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왕이다라고 할 때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왕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간이 있고 이게 월지가 있는데
어떤 글자가 나와서 월지의 기운을 얻어서 기운이 세질 때를 왕이다 표현해요. 그럼 이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어떤 게 나왔지? 제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 제왕, 생관 이랬죠. 이렇게 이제 왕이다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이 대개 격을 이루는 글자에 왕이다라고 하는 게 붙거든요. 그래서 뭐가 왕하다는 것은 그 글자가 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격이다는 뜻이에요. 대개 이 격은 그래서 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월지에서 힘을 얻어서 강해질 때를 이걸 되게 왕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나왔던 대로 병이 나왔는데 이게 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격이다, 제격이다, 관격이다 칩시다. 이때 이게 이제 이 관이 왕하다는 표현을 쓰려면은 이거 하나만 달랑 있으면 왕하다는 표현을 사실 못 써요. 약한 거예요. 이거 지지만 하나 있으면 약한 거고, 이게 천간에 이와 같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게 왕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월지를 바탕으로 해서 떠서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관이 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려면은 천간에 이렇게 뜨지 않거나 또는 천간에 이렇게 뜨더라도 이렇게 와서 지지에 충을 해서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뿌리의 기능을 못하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이지만 약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얘는 세고 약하고 얘도 세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은 왕이다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대부분 월지로부터 힘을 받아서 쓸 때 되게 격국에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써요. 이런 것들이 있다. 용어만 표현하고 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약과 강은 알겠죠. 그런 걸 섞어서 써요. 섞어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제가 이어서 그냥 잠깐 좀 쉬었다고요? 네.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